안녕하세요. 김수현 변리사입니다. 2차 시험이 끝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되어 가는데 우리 짝수시 분들, 기득분들은 벌써 이제 서서히 2025년도 62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계획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올해를 포함해서 62회 변리사 시험 대비 커리큘럼을 소개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김세현 변리사고요. 전에 특허물 리엠목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삼성전자 등 다양한 대기업 사건을 했었고, 그다음에 매우 다양한 중소기업 사건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음 특허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지적재산권 법학과에서 이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 변리사학원에서는 2차 상표법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다수의 동차 합격자, 기득 합격자, NC 합격자 그리고 수석 합격자들을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별도의 어떤 영상으로 이러한 수석 합격자라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하고 제 수업을 들었다가 저랑 굉장히 친해지신 다른 변리사님들을 인터뷰할 영상들을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62회 변리사 시험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의 목표를 조금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합격하시는 거예요.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목표들은요, 부수적인 목표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지만 이 모든 수업을 들었던 거랑 커리큘럼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을 여러분들 합격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기출 적중을 목표로 2차 시험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계 및 실무적 이슈를 수험적 관점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기본 강의, 실전 GS 강의 이런 것들 다 불문하고 모든 강의에 공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차 상표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떠먹여주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판례를 봤을 때 조금 더 깨인 인사이트를 갖고 2차 시험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뷰를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능적인 요소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올해 11월에 2차형 기본 강의와 심화 논점을 제공해 드리는 강의를 열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상표법의 체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표법의 틀을 잡아놔야지 거기다가 뼈대를 붙이시면서 살을 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개강되는 기본 강의와 그 다음에 심화 논점 강의 전부 다 결합된 겁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께 상표법 체계도를 통해서 상표법 뼈대를 잡아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달에는요, 판례 및 기출 사례 강의입니다. 이 두 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 강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례 및 사례 강의가 저한테는 시그니처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있어요. 판례 따로 기출 따로, 판례 따로 기출 따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수험생 때도 활용하면서 제 공부법이기도 한데요. 판례를 그냥 판례만 보지 말고요, 기출 문제랑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중요한 판례들도 기출문제에는 이렇게 나오겠네? 이러한 관점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45회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리사 시험이 넘어온 이후에 모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판례형 문제와 판례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과 2월에는요, 쟁점 사례와 기능용 밸류업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는요, 당해 연도의 중요 쟁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전 GS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답안 스킬을 한번 익혀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말 필수로 들어야죠. 네. 여기서 이제 적중을 꼭 할 겁니다. 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적중을 할 거냐? 다 할 거니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다뤄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4월에 실전 GS를 열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 실전 GS를 콜라보로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양을 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강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도 중요 쟁점을 120%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100%의 실력을 발휘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강의 커리큘럼은요, 상표법의 틀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상표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들을 수험적으로 모두 정리하고요. 시험장에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오면요, 물론 시험장 갈 때 떨리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올해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시험장 가기 전부터 듭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해서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11월에 개강되는 기본 강의와 심화 논점 강의는요, 교재는 정상상표법과 체계도 그리고 필기 노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특징은요, 상표법의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체계도로 상표의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체계도만 봐도 관련 논점을 떠올릴 수 있는 상표법 양줄이기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민사소송법도 많고요, 특허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상표법까지 너무 많아버리면은 할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 수업을 듣고 매우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 상표법 체계도를 정말 잘 활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59회 그리고 60회 합격하신 분들의 이제 그 증언을 들어보면은 화장실에다가 이 상표법 그 체계도를 제가 드린 거를 코팅해서 붙여놨대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그냥 막 회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상표법 체계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내가 모든 논점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해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체계도를 갖고 상표법 양줄이기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개선했는데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완벽하게 2차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로, 그 다음에 필기 노트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를 추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암기하실 때 그냥 딱 암기자료를 던져주고 이거 외워라고 하면은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학계 연구를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이해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필기 노트도 최대한 이해를 가능하게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서와 싱크가 맞도록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이해와, 그래서 양이 줄어들고 암기량이 줄어들고, 이거 상표법 정말 할 게 없는데 정리가 잘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하도록 11월에 기본 강의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기출 사례 강의는요, 정말 시그니처입니다. 정상상표법 판례 및 기출 사례, 요걸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필수 강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제대로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인데 적을 몰라요. 왜?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답안을 쓰는 거는 조금 또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결론을 좀 다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풀답안을 써봤을 때 이게 뭔가 공부를 제대로 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거 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제 풀 거냐면은, 어떤 판례가 나왔어요. 그 판례에 기반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판례와 기출문제의 연결점을 찾은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그 다음에 가장 논리적인지, 요것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산인국 이후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그냥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요 판례들이 기출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또 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판례가 변형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제 실전 GS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GS 리포트 드리면서 이 논점에서 가능한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같이 던져 드리거든요. 그걸 제대로 복습하신 분들은 올해 기출문제도요 당연히 잘 푸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 판례들이 모든 이제 기출 문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판례의 이해를 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 판례의 평서까지 모두 설명하면서 출제위원급의 관점에서 출제위원급의 관점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집에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서까지 다 수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출제위원급은 판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판례와 그 다음에 우리 출제위원급들께서 이해하시는 판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의 수험적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커리큘럼을 보면은 일단 기본 강의에서 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험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수험적으로 적용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와 기출 문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틀에 뭐가 붙는 겁니까? 살이 붙는 거죠. 이 살은 여러분들의 지식이고 그 다음에 스킬입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쟁점 사례 강의 1월달, 2월달에 열립니다. 기능용 밸류업 강의. 자, 이건 뭐냐면요. 일단은 정상상표법 쟁점 사례입니다. 교재는 쟁점 사례로 진행을 하는데 이 쟁점 사례는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 문제는 없지만 올해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을요 사례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사례 풀어보는 방법을 알았으면요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당해 연도에 중요 쟁점을 파악하고요 전통적 논점으로 답안지 작성 스킬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진화된 전통적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실제로 써봄으로써 자신의 답안지에 대한 고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답안지를 쓰는 게 언제 실력이 향상되냐면은 내가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쓸 때가 아니라 내가 쓴 다음에 내 답안지를 좀 정독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할 때, 즉 자기가 자기의 답안지에 대한 생각, 고찰을 할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득으로 넘어가실 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그냥 3월달 GS 시즌에 가면요 사실 암기가 좀 더 잘된 동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답안지의 가치를 밸류업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밍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전 GS 시즌 돌입 전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요 제가 직접 답안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답안지 멘토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다 세세하게 봐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우리 2차 수험의 꽃 실전 GS죠. 저는 여기서 또 적중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논점을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GS의 문제수를 막 엄청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GS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표법에서 나올 수 있는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지 제대로 된 G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GS 문제와 답안 자료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시그니처인 리포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즉 이 논점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당연히 당해년도의 중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올해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해년도의 중요 쟁점을 문제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요 120%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GS 수업 때는 어렵다 하시다가 시험만 보고 오면은 별리사님 덕분에 시험 너무 쉽게 풀었다. 이런 증언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공부할 때는요. 120%의 난이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전 GS잖아요. 기본 강의나 우리가 판례 강의, 사례 강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준비를 하셔서 내가 이 논점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시험 풀만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잘 쓰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 난이도로 풀어보시는 거고, 다만 우리 3월달, 4월달에 진행되는 실전 GS는 120%지만 5월달, 6월달에 진행되는 거는 조금은 쉬운 난이도로 약간 동차 친화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네, 얘는 한 105%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양 줄이기가 목적이에요. GS 시즌 갈수록 계속 볼 게 늘어나면 안 됩니다. 양을 줄여드릴 거고요. 그게 리포트 자료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수업 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시고 개선하는 거,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적중을 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에다가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분석한 거 2년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도 적중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은요, 수년간의 강의 경험으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질문 계속 받아들이고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가 필요하면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변리사 시험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순간부터 저랑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업계 동료가 되는 거예요. 업계 선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요, 여러분들을 그냥 수험생으로만 바라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커뮤니티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되게 잘 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하시고서도 변리사 생활을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험 생활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시험 최적화 강의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다. 아까도 설명드린 겁니다. GS를 풀면은 제 관점은요, 하나의 GS 세트를 풀면은 상표법을 전부 다 내가 봤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GS를 풀었는데 야, 이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 GS를 왜 듣는 거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GS는요, 그냥 그 GS 문제 풀어보고 채점 받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GS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내 실력이 향상이 돼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판례, 하나의 논점을 바라보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드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압도적인 기출 적중률을 또 기록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계도만으로 모든 논점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강의를 제공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2차 시험 되게 힘드시죠? 이거 잘 견디려면요,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으려면요, 잘 해야 되고요, 할만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이만큼 있다, 책이 막 이만하다, 민사항법 이만하고 특허법 이만하고 상표법 이만하고 하면서 이만큼 내가 책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재밌으면은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체계도를 통해서 양을 팍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표법을 머릿속에서 무한해독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상표법 이 수업을 제공하고자 저도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정상상표법 개정할 때 썼던 사진인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AI로 생성했냐, 어디서 다운받았냐.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고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제 기본서가 정상이잖아요. 보통 어떠한 업계라든지 어떠한 일에서 정상은요,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변리사 시험만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상이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200명을 뽑기 때문에 200명의 정상만 있으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막 엄청나게 1등을 해야 돼, 목숨을 걸었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변리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수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명의 정상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질문 받아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 멘토링 해드릴 때 마지막에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62회 변리사 시험도 같이 화이팅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 수업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